우리나라 속담 중에 미리미리 대비 안 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맞아? 정답. 근데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면 어떻게 됐을까? 소를 잃어버리지 않았겠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로 보험이잖아. 오늘은 이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누나, 내가 보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 어. 우리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맞아. 갑자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갑자기 집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런 위험들은 우리 안전도 위협하지만 결국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히게 되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보험. 오늘은 보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 CFP 이지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보험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용어들에 대해서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00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각종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그리고 질병들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군중 속에서 압사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맨홀 참사에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위에 혹이 발견이 돼서 위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은 갑자기 누군가가 사고나 질병에 발생했을 때 다수로부터 걷어들인 이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모아뒀다가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형제가 500만 원씩 개를 둔다고 합시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중에 셋째가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아둔 2천만 원을 먼저 위암 진단 받은 그 셋째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보험의 원리는 이러한 상부상조 원리에 의거해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회사가 위험관리 비용으로 보험료를 걷어들여서 먼저 사고나 질병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금융상품을 우리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험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가장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가계경제 주체인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끊기게 되겠죠. 그러면 생활비가 없어서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소득 상실에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나 가족이 큰 질병이나 상해 사고에 대비를 해서 우리는 보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액의 질병 치료비 혹은 간병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화재 등으로 우리 집이 전부 불이 타가지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로 우리는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가 제3자에게 재산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배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화분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 화분을 떨어뜨려요. 근데 때마침 그때 길 가던 행인이 그 화분에 맞아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배상해야 될 책임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예시에서도 여러분들은 보험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은 가끔 발생하지만 그 피해가 컸을 때 그 위험에 대비를 해서 그 위험을 보험사로 이전시켜서 우리는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인데요. 여기서 보장성 보험은 사망이라든지 각종 질병 그리고 사고에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험에 빠졌을 때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우리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보장에 대비한 보험으로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생애 보장을 위해서는 종합건강보험이라든지 실손의료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등이 보장성 보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저축성 보험은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뒀다가 만기 시에 내가 납입한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상품으로서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를 위한 은퇴자금 마련 용도로 여러분들이 저축성 보험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목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혜택을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탈수급 상황이 됐을 때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관한 핵심 용어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증권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험가입을 하시게 되면 수령하게 되는 보험가입 증서를 의미합니다. 증서를 보시면 상품명, 그리고 납입기간, 보장기간, 그리고 기본계약과 특약 등 보장의 내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가입 증서를 보험증권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계약하시면 이 보험증권은 꼭 소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약관입니다. 보험약관이란 여러분들 보험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계약 내용과 관련되어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써놓은, 기록해 놓은 서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게 된다면 이 약관 조항을 보시고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계약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주체가 되는 것인데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도 있고요. 사전에 고지할 의무, 통지 의무를 다 부담하게 되는 대상자를 우리는 계약자라고 하고, 계약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미성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피보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건데요. 바로 그 보험 계약에 보험의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피보험자는 계약자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한 보험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자는 본인이지만 피보험자는 아버지가 되어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되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만 특정 제3자를 지정을 해서 수익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3자로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그때 특정인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험금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험기간입니다. 보장기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보험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세 만기, 100세 만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80세까지 혹은 100세까지 이 보험의 효력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보장기간은 납입기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책임 개시일입니다. 보장 개시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함과 동시에 보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암보험과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고 나서 바로 혹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암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장 개시일을 염두에 두시고 보험 계약을 하실 때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자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 보험회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보험료를 수거를 하는 보험회사를 우리는 보험자라고 합니다. 갱신형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변동되는 보험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 바로 실손의료보험이죠. 보험사가 위험 변동률을 반영을 해서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보통 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보다는 가입 시점에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험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보험과 관련해서 보다 더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